안녕하세요. 건강궁금TV의 닥터 토마스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오래 앉지 말라는 장수비결에 대해 알아봤죠? 오늘은 장수비결 6번째, 이성포옹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포옹이라는 단순한 스킨십이 정말 건강과 장수에 도움이 될까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놀라운 효과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옹은 인류가 오래전부터 해온 가장 기본적인 애정 표현 방법입니다. 누군가를 꼭 안는다는 것, 그 단순한 행위가 우리 몸속에서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포옹을 하면 뇌에서 사랑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포옹을 하면 뇌에서 사랑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이 옥시토신이야말로 포옹의 건강 효과를 설명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옥시토신은 원래 여성이 아이를 낳고 포옹하고 젖을 먹이는 일련의 행동과 직결된 호르몬입니다. 아기를 낳을 때는 산모의 몸 안에서 농도가 급속히 올라가면서 저 진통을 자극하여 분만을 용이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옥시토신은 출산과 수유에만 관련된 게 아닙니다. 남녀 모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죠. 포옹을 할 때 남녀 구분 없이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이것이 우리 건강에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로 스트레스를 강력하게 감소시킵니다. 포옹은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르티솔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이게 과하게 분비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올라가며 체중이 증가합니다. 옥시토신은 코르티솔로 불리는 스트레스 호르몬에 강한 저항력을 가집니다. 즉, 포옹을 통해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코르티솔이 감소하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은 매일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불면증과 두통으로 고생하시다가 제게 오셨죠. 제가 여러 치료와 함께 배우자와의 스킨십을 늘려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배우자와 30초 이상 포옹하는 습관을 들이셨다고 합니다. 석 달 후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두통도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혈압을 낮춰줍니다. 최근 의학 보고 사례 중에는 포옹이 미주신경을 통해서 뇌로 신호를 보내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주신경은 뇌에서 심장, 폐, 소화기관으로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신경입니다. 포옹을 하면 이 미주신경이 자극되면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부교감 신경은 우리 몸을 이완시키고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 결과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갑니다. 연구팀은 남녀에서 포옹을 한 후 옥시토신 분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고 애정의 정도에 따라 호르몬 분비량도 다르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이와 함께 포옹을 한 후 모든 여성들에서 혈압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코티솔의 분비도 감소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포옹을 통한 혈압 감소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포옹은 약물 치료를 보완하는 훌륭한 자연 요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심장 건강에 탁월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연구팀의 실험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포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심장박동수가 빠르게 뛰는 동안 포옹을 받은 사람들은 보다 안정감 있게 뛰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심장박동이 안정적이라는 건 심장이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장이 과도하게 빨리 뛰거나 불규칙하게 뛰면 심근경색이나 부정맥 같은 심각한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포옹을 통해 심장박동을 안정시키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옥시토신은 진통 효과에다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신체의 상처 치유력을 향상시킵니다. 면역력이 높아지면 감기나 독감 같은 감염성 질환에 덜 걸립니다. 또한 이미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포옹을 자주 받는 사람들은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되어도 실제로 감기에 걸릴 확률이 낮고 걸리더라도 증상이 훨씬 경미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옥시토신은 자연적인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만성 통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 사랑하는 사람과의 포옹이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특히 두통, 편두통, 관절염, 섬유근육통 같은 만성 통증에 효과적입니다. 물론 약물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보완적으로 사용하면 진통제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정신건강을 개선합니다. 미국 인디애나 주드포 대학 심리학자 매트 허트스테인 박사는 포옹은 자식을 보호하고 키우는 모성행동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옥시토신이 뇌에서 분비되도록 한다며, 이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감정을 헌신, 신뢰감이 충만하도록 촉진시킨다고 밝혔습니다. 포옹을 하면 우울증과 불안증이 감소합니다. 외로움도 줄어들고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사람과의 연결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죠. 일곱 번째로 수면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포옹을 통해 분비된 옥시토신은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배우자와 포옹을 하면 더 빨리 잠들고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꼭 실천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로 관계를 강화시킵니다. 포옹은 단순히 신체적 건강만이 아니라 관계의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친구 관계 모두에서 포옹은 유대감을 강화시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포옹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옹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하루에 최소한 4번 이상의 포옹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한 번 포옹할 때 최소한 20초 이상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20초 이상 포옹을 해야 옥시토신이 충분히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짧게 스치듯 안는 것보다는 꽉 안고 조금 길게 유지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포옹의 형태도 중요합니다. 가볍게 살며시 등을 두드리면서 하는 포옹은 상대에 대한 신뢰감을 높입니다. 세게 힘껏 껴안는 포옹은 상대로 하여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형태의 포옹을 사용하면 됩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세게 꽉 안아주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가볍게 등을 두드려주면 좋습니다. 재미있는 건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과의 포옹도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강아지와 포옹을 하면 옥시토신 분비가 300% 증가하며 강아지도 이보다는 적지만 확연하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배우자가 없는 분들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스킨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사람과의 포옹보다는 효과가 적지만 그래도 분명한 도움이 됩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포옹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했죠. 스킨십 결핍이 실제로 우울증과 불안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팬데믹이 끝난 지금, 우리는 다시 포옹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포옹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동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안으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고 불편함을 느끼게 합니다. 항상 상대방이 편안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위생을 신경 써야 합니다. 감기나 독감 같은 전염성 질환이 있을 때는 포옹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상태에서 하는 포옹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셋째, 문화적 차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한국은 서양에 비해 스킨십의 보수적인 문화입니다. 가족이나 연인 사이에서는 자연스럽지만 친구나 동료 사이에서는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상황과 관계를 고려해서 적절하게 해야 합니다. 넷째, 포옹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포옹은 보완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포옹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릴 때부터 스킨십에 익숙하지 않았거나 성격상 신체 접촉이 불편한 경우죠. 이런 분들은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다른 형태의 스킨십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손을 잡는다거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신체 접촉을 통한 교감입니다.
배우자와 포옹을 자주 하시는 걸 권합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한 번, 저녁에 퇴근해서 만났을 때 한 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 이렇게 하루에 3번만 해도 부부 관계가 훨씬 좋아집니다. 말다툼을 한 후에도 포옹을 하면 화가 빨리 풀립니다.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감정이 진정되기 때문이죠. 자녀들과도 자주 포옹하세요. 특히 사춘기 자녀들은 부모의 잔소리는 듣기 싫어하지만 포옹은 좋아합니다. 말없이 꼭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부모님과도 포옹하세요.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외로움을 많이 느끼십니다. 자녀들이 찾아와서 안아드리면 정말 좋아하십니다. 말로 효도하겠다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꽉 안아드리는 게 훨씬 큰 효도입니다. 친구들과도 만날 때 가볍게 포옹으로 인사하면 관계가 더 돈독해집니다. 서양에서는 흔한 인사 방법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낯설죠. 하지만 친한 친구 사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느낀 건 현대인들이 너무 스킨십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다 보니 사람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우울증과 불안증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신체 접촉을 통해 교감하도록 진화했습니다. 포옹은 그런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포옹을 자주 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이혼율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또한 포옹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성도 좋다고 합니다. 학업 성적도 더 좋고 문제 행동도 적다고 하죠. 포옹이라는 단순한 행위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오늘은 장수 비결 6번째인 이성 포옹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포옹은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강력한 건강 증진 방법입니다. 스트레스 감소, 혈압 저하, 심장 건강, 면역력 강화, 통증 완화, 정신 건강 개선, 수면의 질 향상 등 정말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한 4번 이상, 한 번에 20초 이상 포옹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배우자, 자녀, 부모님, 친구들과 더 자주 안아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크게 향상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5번째 장수 비결인 뭐든 즐거워하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정말 장수에 도움이 될까요? 심리학과 의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어떤 놀라운 발견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강궁금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사랑하는 사람을 꼭 안아주세요. 그게 바로 건강과 장수의 비결입니다. 건강궁금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에서 건강을 바라보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의학 정보를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몸과 마음이 조화로운 진정한 건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